혈관을 타고서 이 세균들이 몸 전체에 퍼져버린 거야. 그럴 때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오한. 내가 막 몸이 전체가 떨리고 덜덜덜 춥지도 않은데 몸이 막 떨리면서 열은 나고. 많은 분이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네. 상처가 붓고 고름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병원 받아가지고 진짜 그건 큰일이다. 제일 큰일이다 그게. 홍닥터. 안녕하세요. 프레시 홍닥터 홍정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수술 후 휴일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대처법입니다. 네, 심각하다. 심각하죠? 네, 심각하다. 원장님, 대처법을 알기 전에 네. 먼저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사실 뭐 외형적인 모양이 뭐 삐뚤거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큰 문제가 있는 부작용을 얘기를 하자면 출혈과 감염이 되겠죠. 출혈이라면은 수술 부위가 절개 부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피가 계속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감염이라는 거는 수술 부위 절개 부위에 세균 등이 오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그 부분이 상처가 염증이 생긴 걸 얘기를 합니다. 저 안쪽에서 뭔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감염원을 없애는 수술을 해서 그거를 반드시 빼내야 되고, 고름도 전부 다 배액을 해줘야 되는데, 염증이 나고 뻘겋게 성이 나고 아까 같이 고름이 난다고 해가지고 물로 씻어낸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맘대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걸 닦아낸다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독약, 알코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 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심각한 감염이 아니더라도 상처가 조금 골마가지고 조금 제대로 안 아무는 경우가 있는데, 세균이 전부 다 증식하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메디폼이나 아니면은 방수밴드 같은 걸 붙여서 거기를 다 싸서 이렇게 밀봉을 해버리면 안에서 거의 세균이 증식시키는 거예요. 자라게끔 하는 온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더 고름이 심해지고 더 상처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약국에서 받은 멸균 꺼즈 같은 걸로 덮어놓기만 해야 되는데, 밀봉해서 메디폼 드레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드레싱했을 때는 상처가 훨씬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메디폼이 최고다가 아니라 메디폼이 적용돼야 될 상처 부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밀봉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함부로 상처로 본인이 건들지는 마라. 추가적으로 그러면 소독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우선은 소독하는 거 내가 배웠을 때는 가장 강한 거는 빨간 약이야. 빨간 약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세균을 다 죽여. 그게 베타딘이라는 거거든. 그거랑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소독 효과가 있고 조직들을 한번 싹 다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알코올 이런 거는 소독 효과가 정말 거의 너무 미미하고, 행여라도 쌍꺼풀이나 아니면 굉장히 상처 부위가 예쁘게 꼬매져야 되는 부위에는 보통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그 부분은 상처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베타딘을 바르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염증 부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베타딘을 발라서 소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연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약간의 항생제 성분이 섞여있는 연고기는 하거든. 근데 염증이 있는 데다가 연고를 덕지덕지 바르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에 맞는 아주 강한 항생제가 필요한데, 연고에 들어있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고 연고 바른다고 그 균이 다 없어지는 정도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고를 많이 바른다 하는 건 오히려 상처가 안 좋게 될 수 있으니, 내 생각에는 그 부위를 빨간 약 베타딘으로 소독을 하루에 3번 정도 소독을 해주고, 깨끗한 멸균 꺼주나 덮어놓기만 해서 외부에서 감염되는 걸 방지하기만 하면서 관리하는 게 당장에 위급할 때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염이랑 염증이 나타난 부위에 네. 찜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의미가 없죠. 그것도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찜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네. 진통소염제 이런 거를 먹으면 좀 괜찮을까요? 진통소염제는 그냥 진통 효과를 조금 없애는 정도의 의미인 거고, 단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염증이 단순히 국소 부위에만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그건 진통제로 먹으면서 며칠 견디다가 수술한 병원 가서 빨리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감염이나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폐혈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폐혈증이라는 건 뭐냐면, 국소 부위에 상처가 나서 세균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었는데, 이게 안쪽에 혈관을 타고서 이 세균들이 몸 전체에 퍼져버린 거야. 그럴 때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오한. 내가 막 몸이 전체가 떨리고 덜덜덜 춥지도 않은데 몸이 막 떨리면서 열은 나고, 이럴 때는 무조건 응급실 가셔가지고 큰 센 항생제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혈증이 제일 무서운 거지. 전에 팔았던 약 중에 항생제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어르신들 얘기하기를 마이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염증 나면 그냥 마이신 먹으라 그러는데, 사실 염증이 났을 때는 그 염증이 무조건 그 마이신 뭐 어떤 거 하나로만 무조건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세균에 맞는 항생제를 먹어야 되거든. 종류별로가 사실 되게 틀려요. 다행히 약통에 있는 마이신 하나를 먹었는데 세균이랑 매칭이 돼서 그게 잘 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거고, 또 약이 유효기간이 지나고 사용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상해가지고 잘못하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병원이 문을 닫는 휴일에 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다면 응급실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성형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응급 상황과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응급 상황이 조금은 틀리거든요. 응급실에서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배 아파서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다쳐가지고 부러지거나 어지럽거나 이제 뭐 이래가지고 보통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성형수술은 조금 내용이 틀린 게, 이게 사실 되게 난감한 게, 안면과상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막 이제 이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응급실 과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성형수술을 해서 여기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단순히 붓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CT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같은 거를 평가를 해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쁘게 꼬매놓은 거를 갑자기 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또 권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상황은 사실 되게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출혈은 보통 수술하자마자 다음날이나 아니면 수술하자마자 끝나자마자도 지혈이 안 돼서 갑자기 붓고 피가 나고 혈종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은 조금 틀린 얘기거든요. 수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어딘가가 감염이 돼서 세균이 침투해서 어느 봉합 부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게 아프고 붓고 고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묵혀둬야지 이게 점점 빨개지고 붓고 하다가 아물지를 못하고 그게 고름이 되고 조직들이 염증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수술하자마자 다음날부터 이게 염증이다라는 거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적어도 5일 이상 좀 지났을 때 이 부위보다 이 부위가 너무 심하게 땡땡 붓고 아프다라는 것부터가 시작점일 거고,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나면서부터 아까 말했듯이 뭐 진물이 난다든지 고름이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상 만약에 한 달 정도까지도 묵혀뒀다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에 조직이 다 녹아서 괴사가 되고 염증이 심하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마저도 폐혈증으로 발전이 안 됐지만 폐혈증으로 만약에 발전이 됐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신 증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은 넘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먼저 염증이 있다, 간단하게 그냥 빨갛게 성이 나고 상처가 좀 안 좋다,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했던 약이 있다 그러면 그걸 잘 드시면서 빨간 약으로 소독만 해주면서 원래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너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잠도 못 잔다, 전신 증상까지 나타난다, 오한이 나고 바들바들 떨리면서 열도 막 갑자기 전신에서 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닥터 여기까지 할게요. 홍닥터 이만 안녕.